오늘 대한민국 정치사와 사법사에 영원히 남을 기록적인 날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그리고 불법 계엄을 비폭력으로 막은 우리 시민들이 노벨상 후보로 추천. 여기에 간판을 내리고 새 이름을 찾기 시작한 국민의힘의 소식까지 역사의 변곡점이 될 3가지 소식들. 지금부터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법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렸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죠. 재판부는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파괴하는 중죄라 보았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이며 존재만으로도 국가에 위험하다 했죠. 폭력을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을 꼬집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비난 여지가 크다고 했죠.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켰다고 봤죠.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사과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됐는데요.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점 등은 양형의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혐의이죠. 부정선거 수사를 명분으로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점이 유죄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 경찰이 군의 국회 진입을 돕게 해 유죄이죠. 건강 문제 등이 고려됐으나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면치 못했죠.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김봉식 전 청장과 목현태 전 대장도 유죄이죠. 이번 판결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심판입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는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세운 셈이죠. 사법부는 내란죄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법정형이 높은 무거운 범죄임을 강조했죠. 계엄령 선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 시스템의 치명적인 위험이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가로막은 것은 헌법 위반인 겁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헌법을 어긴 점은 법원이 가장 엄중하게 본 대목이죠. 국가 기능의 파괴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군과 경찰의 명예가 실추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내란 도구로 쓰인 점이 안타깝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망신과 신용 하락을 겪었죠. 어마어마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법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점도 꾸짖었죠. 비상계엄 조치를 수행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겪는 고통도 컸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그들과 가족들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유죄는 명확하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무기징역 선고에 있어 참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옆에서 비이성적 판단을 부추겼죠. 결국 대부분의 내란 계획은 시민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노상원 씨 역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해 다수의 피해를 줬죠. 경찰 간부들도 총책임자로서의 의무 저버리고 군의 진입을 도왔습니다. 국회의장까지 통제하려 했던 무도한 행위들은 법원이 용납하지 않았죠. 몰래 일부 의원만 들여보내려 했던 치졸한 행태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시민 전체의 노벨상 후보 추천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낸 대한민국 시민들이 후보가 됐습니다.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단 등은 우리 시민 전체를 후보로 추천했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추천서를
제출하며 빛의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 시민 참여로 극복한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거죠. 내전이나 큰 탄압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한 과정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추천을 주도한 김희영 교수는 우리 민주주의의 보궐력을 높게 샀죠. K-팝처럼 K-민주주의도 이제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이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환영과 응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는 문구를 쓰며 국민의 저력을 다시금 치켜세웠죠. 김민석 총리 또한 누가 민주주의에 길을 물으면 한국을 보게 하라 했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이뤄낸 시민들이 새 역사를 쓴다 했는데요. 만약 시민 전체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대사건이죠. 분열로 흔들리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김희영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이라 했죠. 불과 6개월 만에 대란을 극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국회 집결과 평화적인 시위가 결정적이었죠.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시민,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겁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렸습니다. 노벨위원회에 제출된 영문자료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담겼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많은 나라,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1주년 성명에서 국민의 자격을 확신한 바 있습니다.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알린 공로가 매우 충분하다고 보았죠. 갈등으로 흔들리는 국가들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보궐력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 시민의 대명사가 됐죠. K민주주의가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 자리 잡으며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은 역사 교과서에 남을 겁니다. 총리와 대통령의 격려가 이어지며 국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있죠.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이 들려온다면 국가적인 경사가 될 것이 분명하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평화를 위해 싸운 결과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막아낸 시민의 승리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가속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하고 최종안 확정에 나섰죠. 브랜드 전략 TF는 어제 지도부에 2개의 후보안을 보고했습니다. 당 로고와 상징색은 당명이 결정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보완할 예정이죠. 다음 주 초 최고위 상정과 의원총회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주말에 긴급 최고위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죠. 상임정 국위와 정국위 의결을 거치면 새로운 당명이 공식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내부 우려도 제기되죠. 유권자가 인지할 시간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들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외연 확장을 위해 당명 개정이 필수라 봅니다. 전 당원 투표에서도 절반 이상이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근거이죠. 3월 1일 현수막을 통해 국민들께 변화된 당의 모습을 보일 계획이죠. 지난달 공모전에서는 공화나 자유 등 보수 가치 담긴 단어가 많았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바뀌게 될 당명은 보수 정당 역사의 7번째 이름이죠. 이미 여도 당사의 간판은 명칭과 로고가 지워진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갑니다. 과연 공화와 자유 중 어떤 가치가 새로운 당명에 담기게 될까요?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여당이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보시죠. 정치권의 거대한 흐름과 역사적인 판결들 이슈 한 입이 계속 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됐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슈를 놓치지 마세요.